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토트넘 허스퍼의 경기가 리즈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로 펼쳐졌죠. 이 경기 토트넘이 4대3 대역전승을 거뒀는데 손흥민 선수가 안와골절 수술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또 많은 팬들을 만나고 언론을 만나는 시간, 동료들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더더욱 뜻깊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손흥민 선수의 긍정 에너지와 기운이 토트넘 선수들에게 전달되면서 최근에 연패와 부진을 끊을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등장해서 2골을 기록한 벤탄쿠르에게 축하도 보냈고 또 코칭 스태프와도 어우러지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월드컵 참가를 위한 카타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말씀드린 대로 쿨루셉스키도 벤탄쿠르도 모두 축하해주면서 이날 팀의 승리, 너무나도 간절했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사수하기 위한 승리를 현장에서 응원했는데요. 안토니 콘테 감독이 2022 카타르 월드컵 휴식기 전에 목표로 삼았던 것이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4위권을 사수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주말 열리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일정 토트넘이 승점 29점으로 현재 자력으로 4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풀럼 원정을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그 경기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토트넘이 3점 차로 앞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최근 토트넘을 제치고 3위로 올라간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첼시를 1대0으로 꺾으면서 일시적으로 토트넘이 3위에 올랐다가 다시 4위로 왔는데요. 그래도 첼시가 패배했다는 것은 또 다른 추격자가 좌초됐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토트넘과 첼시의 승점 차이가 무려 8점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리버풀은 다르윈 누네스 선수의 멀티골, 우루과이 공격수의 활약 속에 사우샘튼과의 홈경기 3대1로 승리해 승점 22점이 됐습니다. 여전히 토트넘과 승점 차이가 7점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더 했다고 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 진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맨체스터 시티가 안방에서 브렌트포드의 충격적인 2대1 패배를 당했죠. 그로 인해 토트넘과 맨시티의 승점 차이가 3점 차로 좁혀졌어요. 반면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승점 37점, 맨시티와의 차이를 5점으로 벌리면서 정말 올 시즌 우승하는 거 아니냐, 벵거 감독 체제 이후 처음으로 아스널이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1월 14일 월요일에 카타르 도하로 출국해서 10일 뒤에 11월 24일 목요일 밤 10시에 H조 첫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4일 뒤인 11월 28일 월요일 밤 10시에 가나와 2차전, 12월 3일 토요일 0시 포르투갈과 3차전을 모두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치르기 때문에 물론 카타르 내부의 이동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모두 3경기를 치르는 유일한 팀, 한 장소에서 조별리그 모든 경기를 치르는 팀이 거의 드문데 한국이 그런 좋은 홈처럼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대표팀은 14일에 카타르의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 날짜보다 조금 늦게 합류한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날 동료들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에 나타났는데 믹스트존에서 한국의 취재진과도 인터뷰를 가졌거든요. 이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11월 14일 월요일에 대표팀은 다 카타르로 이동하지만 11월 15일 화요일에 본인은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카타르로 갈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토트넘이 11월 12일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에 치렀잖아요. 13일 일요일에는 다 같이 휴식을 하고 회복 훈련이 진행되는데 경기를 안 뛴 선수들을 포함해서 11월 14일 월요일까지 토트넘이 1군 선수단의 훈련 일정, 회복 훈련 일정과 또 컨디션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휴식기를 갖기 전에 떠나는 선수들, 남는 선수들 계획하고 조정하고 또 관리를 할 것 같은데 훈련을 진행하고 화요일에 비행기를 탄다라고 손흥민 선수가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인 즉슨 이제 수술하고 퇴원해서 안정을 찾은 손흥민 선수가 처음으로 재활훈련을 시작하지 않느냐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장에 나타나서 밝은 표정을 보인 것 자체가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10일 뒤에 있을 월드컵 경기를 위해서 몸을 드디어 만들 수 있게 됐다. 체력도 끌어올리고 부상 부위에 걱정 없이 또 뛰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있는 것이죠. 물론 대표팀에서도 그 작업을 진행하겠지만 토트넘 구단 역시 손흥민 선수의 상태를 살펴야 되고 월드컵에 가서 또 부상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고려하고 체크해야 되니까 대한축구협회와 토트넘이 함께 손흥민 선수의 몸관리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일 월요일 토트넘 훈련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수술 이후 어떤 훈련을 치를지에 대해서 소식이 전해진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이 이번에 카타르에서 열리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이 유럽 현지 언론에서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 리버풀 링크설들이 나왔는데 솔직히 그렇게 공신력이 높은 소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현장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면담과 협상에 나설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을 운영하고 있는 카타르 투자청, 바로 카타르의 국가 자본이 파리 생제르맹에 투자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의 수뇌부가 카타르의 월드컵 기간 동안 체류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보도를 한 매체는 스페인의 일간지 엘 나시오날입니다. 11월 12일자로 나온 최신 보도인데요. 먼저 보도 제목과 전문 살펴보겠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의 타깃, 레알 마드리드의 타깃을 8천만 유로에 낚아채려고 한다. 월드컵 기간 동안 핵심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나세르 알켈라이피가 갈락티코 스타 선수 한 명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레알 마드리드에 앞서기를 원한다. 제목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정도의 몸값,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됐던 선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다만 이 보도를 한 매체에 대한 공신력이 중요하잖아요. 일단 이 엘 나시오날이라는 매체는 그렇게 역사가 깊진 않은데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 바르셀로나를 기반으로 정치 기사도 내고 모든 그 종합지로서의 다양한 보도를 하고 있고 경제 기사도 내고 사회 문화의 스포츠 분야까지 최근에 확장하고 있는 그런 매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축구계의 뒷이야기나 내부 소식이나 또 독점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보도가 조금 이제 신빙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해요. 다양한 소식들, 특정 소식들을 전해야만 매체를 좀 알릴 수 있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신생 매체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네트워크라든지 소식통의 신빙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 공신력이 떨어지는 정보일 수 있지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뿌리는 매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체에서 보도한 전체 이적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을 강화하기 위한 선수 중 언급된 인물 중에 한 명이 손흥민 선수다. 기술적인 퀄리티가 대단하고 피지컬적으로도 대단한 토트넘 호스퍼의 스타 손흥민은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매우 좋아하는 선수다. 게다가 이제 손흥민의 토트넘과 계약 기간은 줄어들고 있다.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과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다. 적절한 이적료가 제시된다면 기류가 바뀔 수 있다. 8천만 유로다. 한국 대표 공격수 손흥민은 카타르 월드컵의 주인공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이미 러시아에서도 그랬다. 그는 이제 런던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 이미 토트넘에서 8년을 보냈다. 더 이상 우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지친 손흥민은 우승컵이 보장된 팀으로 이적하기를 원한다.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 라리가 무대에 서는 것은 손흥민의 꿈이지만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많다. 이 얘기가 이제 스페인 매체, 그것도 카탈루냐 매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파리의 소식이 정통한 매체도 아닐 것이고 레알 마드리드의 정통한 매체도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바르셀로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스페인 내부의 소식을 잘 알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된 선수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끈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끈이 공신력이 높진 않다. 말씀드렸듯이 올해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을 이탈리아 기자가 소개한 바가 있고 독일 기자가 소개한 바가 있고 이번에는 스페인에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뿐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 그 이적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첼로티 감독의 에버턴 시절부터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호감을 품은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적료가 이제 문제잖아요. 8천만 유로라는 돈을 써야만 손흥민 선수를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인데 파리 생제르맹은 그만한 자금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지난해 여름에 토트넘과 재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나 그 재계약을 보더라도 2025년 여름까지니까 내년 여름, 2023년 여름이 되면 계약 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고 그렇다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비싸게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 8천만 유로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1년이 더 지나고 2024년 여름이 되면 손흥민 선수도 나이가 더 들고 토트넘의 남은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적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물론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통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익이 크고 또 아시아 투어도 최근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굳이 매각할 이유가 없겠지만 8천만 유로 정도의 오퍼가 온다면 고민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더 이상은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을 생각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내년 여름에 의미 있는 대여가 올 수 있다. 좋은 오퍼가 온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보도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일단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네트워크라든지 미겔 디아스 카데나 코페 기자, 레알 마드리드를 20년 동안 전담 취재한 기자를 통해 물어봤을 때도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선수를 알고 있고 모니터링한 적은 있지만 움직인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잖아요. 엘 나시오날 역시 레알 마드리드가 움직이진 않았다고 했어요.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월드스타인 것도 인정하고 아시아 시장에서의 가치가 있는 것도 인정하지만 나이가 30인데 이적료가 너무 비싸다. 이 정도를 투자할 정도인지 확신을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여전히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 현재 벤제마 선수도 나이 들어가고 있고 또 공격 라인에 선수가 정리될 수 있고 아자르도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격수를 추가해야 되는 과정 속에 최근에 브라질의 유망주인 엔드릭 얘기가 있지만 이 선수가 스페인에 오려면 만 18세가 돼야 되는
되는데 그러려면 2년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쓸 수 있는 선수도 영입해야 되고 홀란이나 은바페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이 선수들을 확실하게 데려올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후보 리스트에는 올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선수를 먼저 이제 영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선호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지만 대한물색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우선순위가 밑이라는 거예요. 다만 밀어두기에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다른 팀들도 손흥민 선수를 원하고 당장 내년 여름에 움직인다면 레알 마드리드도 더 이상 손흥민 선수를 후순위로 두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예를 들어 파리 생제르맹은 또 한 번 이적 시장을 흔들 수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파리 생제르맹 공격수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지난 여름에 온다 하다가 막판에 이게 틀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의 계획을 또 한 번 파리 생제르맹이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파리 생제르맹 회장은 오랫동안 손흥민 영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다만 결국엔 배제했다. 역시나 또 이 파리 생제르맹도 호날두라든지 메시라든지 좀 더 스타 선수들 더 전 세계적으로 검증됐고 인기가 많은 선수들을 노렸기 때문인데 그러다가 결국 메시 선수를 품게 됐으니까 또 네이마르 선수도 남게 됐고 은바페 선수도 잔류하게 됐으니까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포체티노 감독이 있을 때 실제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진지해졌지만 결국에는 구체적인 단계로 가지 않았는데요. 이제 유일한 기회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활용하고자 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바로 리오넬 메시 선수의 상황입니다. 리오넬 메시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과 2년 계약을 맺었는데 2023년 여름 그러니까 반년 뒤에 계약이 끝나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해요. 파리와 연장 계약을 할지 아니면 파리에서 어떻게 이제 경력을 마무리할지에 대한 부분들 물론 최근에 내가 파리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하지 않는다면 떠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만약 메시 선수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우승하고 본인의 프로 경력, 선수 경력의 마지막 동기부여를 채운다면 파리를 떠나서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바르셀로나로 돌아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공신력이 떨어지고 선수들 본인은 부인하긴 했지만 킬리안 은바페가 최근에 파리에서 행복하지 않다 떠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메시조차도 혹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뒤에서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디까지나 이 얘기들에 대해서 메시 선수는 부인했고 파리에서 챔스 우승하고 나가겠다고 말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리도 대비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계약 기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알켈라이피 회장이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 동안 손흥민 선수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물론 대표팀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개인 일정을 따로 빼서 움직이긴 어렵겠지만 알켈라이피 회장의 현재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일단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 자체가 알켈라이피 회장의 조국이고 또 손흥민과의 대화가 사전 협상이 되면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니까 개인적인 만남으로 이제 가장을 해서 얘기해가지고 우회적으로 조금 이제 설득할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파리 생제르맹 올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고 당장 이적성을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의향 정도를 타진하는 대화가 오가지 않을까. 그 대화가 이루어질지 물론 실제로 만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그걸 파리 생제르맹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파리 생제르맹뿐 아니라 이 엘 나시오날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도 손흥민 선수에 관심을 갖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지만 일단은 당분간은 확고한 움직임이 없을 것이다 얘기한 거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도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떠난 이후 뭐 지금 슈퍼모탱이 생각보다 잘해주고는 있어도 마네 선수가 또 굉장히 에이징 커브로 보이고 있기도 해서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 있다. 물론 케인 선수가 더 우선순위라고 하지만 케인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리버풀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격진 개편 특히 피르미누 선수가 팀을 떠나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고요. 맨유와 첼시 역시 가능하다면 손흥민 선수에게 접근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내에 경쟁팀들에 보낼 생각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레알 마드리드나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이 거액을 질러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거액을 지를 만한 팀은 유일하게 파리 생제르맹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파리 생제르맹에 갈 경우에는 지난 6월 달이죠. 우정을 나눈 네이마르 선수와도 함께 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손흥민 선수가 프로 경력을 마치기 전에 최소한 리그왕 우승 그리고 프랑스 내 대회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이적설의 신빙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엘 나시오날이 그렇게 공신력이 높은 매체도 아니고 이 매체의 보도 역시 조금은 본인들의 또 언론을 알리기 위해서 좀 과장하고 부풀려서 보도한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만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라인과 공격 선수들의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올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이 3-4-3과 4-3-3을 병행하면서 갈티에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으로 되게 유연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공격진이 네이마르, 은바페, 메시의 M&M 트리오예요. 여기서 은바페가 최전방에서 골을 노리고 메시가 플레이메이킹처럼 움직이고 네이마르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플레이하는 상황인데 은바페와 네이마르가 나란히 2025년에 계약이 끝나고 메시는 내년 여름에 계약이 끝나요. 메시가 떠날 그 자리를 손흥민 선수로 채우겠다라는 게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흥민 선수와 메시 선수의 성향은 다르지만 네이마르 선수가 사실은 플레이메이커 10번 역할을 또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손흥민, 은바페, 네이마르 이렇게 이제 투톱에 네이마르가 받치는 형태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
은바페 선수가 지금 사실 그 이적료를 남기고 파리를 떠나려면 2024년 여름에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2025년까지의 계약이 아니라 2024년까지 계약이고 1년 연장 옵션이 있는데 그것도 파리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가 없다. 즉 파리가 협상의 주도권을 갖고 많은 이적료를 받으려면 2023년에 레알로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바페까지도 떠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또 대체하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 두 선수가 모두 떠날 경우에 사라비아 선수밖에 남지 않는데 사라비아는 솔직히 백업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은바페, 메시가 떠나는 상황 속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스타이자 검증된 공격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2022 카타르 월드컵 기간 동안 몸 잘 회복해서 월드컵을 잘 치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봤을 때 알켈라이프 회장이 만나자고 해도 정중하게 사양하지 않을까, 경기에만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뒤에도 토트넘의 일정이 빠듯하죠. 월드컵 결승전이 12월 20일에 열리는데 12월 26일 거의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브렌트포드와 원정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일정을 시작하고 1월 달에도 많은 경기들이 이어집니다. 손흥민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이제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날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 과연 파리 생제르맹의 이 관심이 엘 나시오날이 퍼트린 신빙성이 떨어지는 낭설일지 아니면 실제로 구체적인 움직임이 이어질지는 메시 선수의 거치 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준TV는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많은 이적설의 신빙성과 진위 여부와 팩트체크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또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빠르게 정리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